어, 자, 이제 지금 이제 살펴볼 반복문에서 살펴볼 내용들은 반복문의 개념, 그리고 반복문에서 사용하는 특정한 문법적인 내용들이 있는데 이제 그 문법적인 내용들을 while, do while, 그리고 for문, 그리고 break와 continue. 자, 이와 같은 키워드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이 키워드들을 가지고 반복을 어떻게 만들 건지를 자, 살펴봅시다. 자, 이 컴퓨터가 제일 잘 할 수 있는 일이 반복문이에요. 반복문. 컴퓨터는 그러니까 사람은 반복하는 걸 엄청 싫어하죠. 똑같은 일 계속 반복하는 거. 그런데 컴퓨터는 반복하는 일을 엄청 잘 할 수 있다. 컴퓨터가 제일 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반복문이 사실 왜 필요한가? 이제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하는 목적이 대부분 뭔가 반복을 해야 되는 일들을 컴퓨터한테 일을 시키는 거고 지금 보는 것처럼 문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요. 문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이렇게 산더미처럼 산더미는 아니고 어쨌든 아주 많은 양의 문서가 있는데 이 문서들을 어떻게 데이터를 읽고 처리를 해서 우리가 원하는 뭔가 결과물을 얻고 싶어요. 자, 이렇게 어떤 많은 양의 데이터를 컴퓨터는 반복을 해서 똑같은 방식으로 처리를 하고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된다. 그래서 반복 구조가 필요하다. 자, 지금 보는 것처럼 그렇죠? 성적을 평균을 하려면 똑같은 일을 계속 입력받고 더하고 입력받고 더하고 마지막에는 전체 학생 수만큼 나눗셈을 해서 평균을 구해야 되는데 이런 반복적인 일들을 사람이 하기보다는 컴퓨터한테 시키면 좋다. 자, 아주 간단한 반복문 예시가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헬로 월드라는 한 문장을 5번 나는 출력하고 싶다. 5번 출력하고 싶다. 자, 물론 여러분들이 프린트F를 5번 이렇게 쭉 이렇게 코딩을 해서 작성을 해도 뭐 문제는 없겠죠. 그런데 이렇게 하면 힘들죠. 지루하고 시간도 많이 들고 시간 소요도 많이 되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반복문을 이용해서 작성할 수 있다. 반복문을 이용해서 자 그래서 반복문을 이용해서 똑같은 일들을 5번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컴퓨터한테 시키는 거죠. 5번 해주세요. 자 오케이. 자, 그래서 일반적인 대부분 프로그램의 루틴들은 반복문, 뭐 물론 조건문까지 포함해서 반복문과 조건문이 계속 많이 나오는 형태이고, 그래서 프로그램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쭉 순차적으로 수행하다가 반복문을 만나면 이렇게 반복하는 어떤 조건이 될 때까지 반복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또 뒤에는 또 순차적으로 처리하고 이제 이런 루틴을 계속 프로그램 실행 흐름은 이런 루틴을 가지고 있어요. 반복의 종류는 잘 생각해 보면 이제 우리 일상생활에서 기록이 1초 단축될 때까지 반복하세요 라는 어떤 조건이 있고 그리고 또 어떤 조건에서는 여기에 있는 트랙을 10바퀴 뛰세요 라는 어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반복을 생각해 볼 수 있죠. 잘 생각해 보면 트랙을 10바퀴 뛰세요 하면 10바퀴만 딱 돌면 되는데 기록이 1초 단축될 때까지 반복하세요 라고 하면 내가 1초 단축됐으면 그 트랙이 10바퀴를 돌아서 1초 단축될 수도 있고 아니면 한 바퀴만 돌고 또는 5바퀴만 돌고 또는 100바퀴를 돌아서 1초가 단축될 수도 있죠. 그래서 몇 번 횟수를 반복을 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에는 보통 이게 while loop라는 문장을 사용하고 for loop는 몇 번 반복을 해야 되는지 반복 횟수가 좀 정해져 있을 때 일반적으로 이렇게 사용한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은 꼭 정해져 있지는 않은데 반드시 그런 건 아니고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있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하고 자, 그럼 while문이라는 반복문을 한번 볼게요. while문. 자, 여기 보면 뭔가 애니메이션이 지나갔는데 이 조건이 있고
조건이 있고, 조건이 참이면은 문장을 실행하고, 그리고 다시 올라가서 조건을 또다시 검사해요. 그리고 조건이 또다시 참이면 또 문장을 실행하고 또 조건을 검사하고. 그런데 조건이 거짓이면 빠져나오는 형태예요. 자, 근데 이 if문하고 아주 유사한데, if문하고 아주 유사한데, if문은 조건 한 번만 검사하고 문장하고 그 다음에 올라가지 않고 그냥 바로 다음으로 내려오는 거죠. 근데 while 반복문은 if문하고 유사하게 조건을 검사하지만은 이 반복은 또다시 조건을 재검색하는 거다. 재검사하는 거다. 조건을 계속 검사하는 거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사람이 몸무게가 50kg가 될 때까지 반복해서 자전거를 여기서 열심히 타고 있어요. 뭐 이런 예시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들 수가 있을 것 같고, 자, 그래서 이제 while문은 이제 이렇게 생긴 while문이 있고, 자, 이 조건식이 있어요. 조건식이 있고, 이 조건식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변수, 이제 지금 이 조건식은 이제 우리가 이미 앞장에서 조건문에서 우리가 다 살펴봤던 내용들이고, 그래서 이 조건이 참인지 아닌지만 이 while문에서 검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조건이 참이면 이 문장을 실행해요. 그리고 if 문하고 다르게 얘는 다시 올라가요. 다시 올라가서 조건을 또다시 검사하죠. 또다시 검사해요. 자, 이렇게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근데 혹시나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잘못 작성하게 되면 무한히 반복해 버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음,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그래서 무한히 반복할 수도 있다는 걸 여러분들 잘 유념하고, 무한히 반복하는 조건은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혹시나 무한히 반복할 수도 있다라는 걸 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아주 간단한 반복문의 소스 코드, 짧은 소스 코드이고, 자, 만약에 i가 5보다 작으면 여기 내려가서 출력하고, 그리고 i를 플러스, 보통 이제 i 값을 이 조건을 검사하는 변수를 여기서 이제 뭔가 변화를 시켜요. 그래서 플러스 시키고 또 올라와서 플러스 시키고 또 올라와서 검사하고 또 플러스 하고, 그럼 어떻게 되겠죠? 숫자가 0, 그러니까 i라는 숫자가 어떻게 되겠죠? i라는 변수가 처음에는 0이었다가 그 다음에 1이었다가 2, 3, 4, 5가 되는 순간에 검사해보면 어떻게 돼요? 만족하지 않죠? 그러면 어떻게 한다? 빠져나온다. 안으로 안 들어가고 빠져나와서 이 다음 문장을 실행한다. 그래서 뭐 while는 끝내겠죠. 자, 지금 방금 설명했던 이 내용이 그림으로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서 보면 될 것 같고, 구구단을 출력하는 아주 간단한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좀 작성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잠깐 동영상을 멈추고 구구단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이 실습을 좀 해봅시다. 실습을. 자, 출력하고 싶은 단 입력하고, 그리고 이 i가 9 이하일 때까지, 9 이하이면 계속 반복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출력을 하고, 그리고 i 플러스 플러스 시키고 쭉 계속 반복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반복해서, 그러니까 원래 i가 처음에 1이었죠. 맨 처음에 i는 원래 1이었고 1부터 시작해서 1, 2, 3, 4, 5, 6, 7, 8, 9까지 하고 10이 되는 시점이 되면 이 조건을 만족 안 하죠. 빠져나오겠죠. 자, 이 코드를 여러분들이 실습을 반드시 지금 해봅시다. 실습을 해보고 잠깐만요. 코드를 여러분들 실습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비주얼 스튜디오의 기능을 잘 활용을 좀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비주얼 스튜디오를 열어서 오픈을 해서 이 코드를
붙여놓고 이걸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실행할 때 어떻게 할 거냐면 한 줄씩 한 줄씩 실행을 해볼 거예요. 한 줄씩 한 줄씩. 자, 한 줄씩 한 줄씩 실행하려면 어떻게 하라고 했죠? F10번 누르라고 했죠. F1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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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10번. 그래서 입력하라고 그러죠. 자, 나는 9단을 입력하고 싶어. 9단을 출력하고 싶어. 9. 다시 여기 왔고, 여기 이제 다시 그러니까 얘를 입력을 하고 엔터키를 치면 얘가 스캔F에서 다음 칸으로 넘어오죠. 그러니까 스캔F가 할 일은 다 했고 그 다음으로 넘어올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다시 F10번 F10번을 하기 전에 이 I 값을 한번 봅시다. I가 지금 1이죠. 마우스 커서가 위에 올리면 I 값이 뭔지 알려준다고 그랬죠. 1이에요. 자, 그러면은 F10번 눌러봅시다. 여기 이제 오른쪽 화면에 출력이 한 줄씩 한 줄씩 되고 있죠. 자, 한 줄씩 한 줄씩 되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한 줄씩 한 줄씩 될 때마다 어떻게 해요? 이 I 값이 어떻게 돼요? 지금 I 값이 4죠. I 값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증가하는 것들을 지금 여러분 눈으로 한번 살펴봅시다. 쭉 F10 계속 눌러볼게요. F10 누르고, 자, 다시 그러니까 9단까지 출력했을 때 그 10번을 눌러서 이 I 값이 이제 10이에요. 그럼 10하고 9하고 비교하면 조건이 만족을 안 하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기 있는 거 실행 안 하겠죠. 실행 안 하는지 안 하는지 여러분들이 직접 눈으로 확인해 봅시다. F10번 한번 눌러볼까요? 자, 그러면 이 안으로 안 들어오죠. 이제는 이 안으로 안 들어와요. 그리고 이 while문 다음에 있는 문장 실행하고 이제 끝낸다. 이렇게 하고 여러분들은 엔터 치면 이제 끝난다. 자, 오케이. 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은 눈으로 확인을 하고 넘어갑시다. 오케이. 자, 사실 이제 뒤에 나오는 예제들은 다 비슷해요. 비슷한 루틴이고, 다 비슷한 루틴이고, 뭐 이제 제곱을 출력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출력문이 있는데 아주 비슷한 패턴이에요. 똑같이 한번 살펴봅시다. 이렇게 제곱을 출력할 때 이렇게 할 수 있고, 이 부분도 여러분들 반드시 확인을 하고 여러분들 넘어가야 돼요. 자, 1부터 n까지 그러니까 덧셈을 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자. 이제 이런 만약에 예시가 있어요. 빈 박스를 예를 들어서 빈 박스를 하나만 넣어두고 통에 1부터 100까지 다 넣고 그리고 통에 들어있는 동전의 개수를 다 더해서 출력을 한다. 아마 뭐 이런 순서가 될 것 같아요. 이런 순서가 될 것 같고 자 봅시다. 이제 변수를 이렇게 만들고 변수를 선언하고 정수를 입력을 받고 그리고 변수 초기화를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일을 하면 되죠. 예를 들어서 정수를 3을 입력했으면 1 플러스 2 플러스 3 뭔지를 우리가 알려주는 프로그램이에요. 이 프로그램이 덧셈은 6이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계산할 덧셈의 덧셈의 결과를 여기 썸에다가 집어넣을 거고 그리고 우리가 몇 가지 입력을 받을지를 계산할 저장할 공간은 여기 n에다가 넣어둘 거고 그리고 이게 이제 몇 번 반복했는지를 우리는 또 알아야 되니까 몇 번 반복했는지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실제로 반복문을 3번 반복하는 거죠. 3번 반복하는 거죠. 그래서 맨 처음에 썸에는 이 코드를 여러분들이 유심히 잘 보면 썸에는 맨 처음에는 0이 들어있을 거고 그 다음에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 할 때는 눈으로 살펴볼 때는 i의 변수가 뭔지 n의 변수가 뭔지 이렇게 종이에다 그려두고 맨 처음에는 i는 1이고
그 다음에 sum n은 우리가 사용자한테 입력할 때 3이라는 값을 입력을 받았어요. 자, 그리고 이 한 바퀴 돌면 어떻게 되죠? sum은 sum 플러스 i, sum은 sum 플러스 i. 그러면 두 번째는 얘가 이제 이 값이 1로 바뀌어요. 그리고 i 플러스 플러스는 2가 되고, 그리고 올라가서 조건 만족하니까 i가 여전히 3보다 작으니까 여기다 또 더하죠. sum은 sum 플러스 i. 그래서 1하고 2하고 더하죠. 3이 될 것이고, 그리고 i는 3이 되죠. 또 올라가니까 이 조건 만족하죠. 오케이. 그래서 sum은 sum 플러스 i. 3하고 더하면 6이 될 거고, 그러면 다시 i는 증가하면 4가 되겠죠. 4가 될 거고. 올라가서 비교해 보니까 4가 3보다 작냐고 물어봤는데 작거나 같냐고 물어봤는데 작거나 같지 않죠. 그래서 빠져나와서 출력을 해보면 sum은 뭐죠? 6이죠. 얘네들은 다 6으로 바뀌었죠. 6이에요. 그래서 이걸 출력해 주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코드가 나오면 이 각각의 변수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이렇게 손으로 그려보면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오케이. 자, 이 예제도 똑같은 예제인데 아까는 i는 i 플러스 플러스 했는데 이번에는 i는 i 플러스 2, 그러니까 일식 증가하는 게 아니고 이식 증가하는 그런 루틴입니다. 오케이. 자, 여러분들이 변수 초기화하는 부분을 변수 초기화하는 부분을 한번 봅시다. 잠깐만. while문을 이용해서 합계 프로그램. 자, 이것도 똑같은 예시예요. 똑같은 예시예요. 똑같은 예시고 이제 대신에 아까는 어떻게 했냐면은 예를 들어서 3을 입력을 하면 1 플러스 2 플러스 3이었는데 이번에는 이 프로그램은 사용자로부터 덧셈을 할 값을 일일이 입력을 받아요. 그래서 첫 번째 10을 입력받고 더하기 20을 입력받고 30을 입력받고 40을 입력받고 50을 입력받고 그리고 그 결과를 출력한다. 그래서 이렇게 출력을 한다. 150. 그래서 몇 번 입력을 받을 건지 여기서 이렇게 결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입력을 5번만 나는 입력을 받겠다라고 이렇게 하고 사용자로부터 덧셈을 할 그 값들을 제가 더하는 거죠. 오케이. 자, if문과 while문 비교, 그러니까 좀 전에 얘기했듯이 if문과 while문은 이렇게 다른 차이점이 있다. while문에서 우리가 조금 주의해야 될 부분들을 잘 보면 변수 증가가 아니라 감소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감소를 할 수도 있다. 감소를 할 수도 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이게 감소되면 어떻게 돼요? i 값이 원래 1이었는데 한번 출력하고 감소하면 0이 될 것이고 또 감소하면 마이너스 1이 될 것이고 마이너스 2가 될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2는 10보다는 작죠?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3, 그러니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 쭉 계속 갈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바퀴 돌고 어느 아주 큰 값, 32만,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값까지 쭉 계속 이렇게 아주 많은 횟수의 반복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나 이 조건을 줄 때는 좀 유의해서 내가 원하는 횟수만큼 반복을 하는지 잘 살펴봐야 된다. 그리고 반복 루프의 그리고 자 이런 소스 코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어떤 조건에서 참이 되면 그 아래쪽에 그 참이 되는 면 그 밑에 있는 문장을 한 문장 실행한다고 그랬고 만약에 여러 문장을 실행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여기에 중괄호를 열고 닫으라고 그랬죠. 중괄호가 없으면 이 문장은 실행 안 해요. 이 문장 실행 안 해요. 그럼 어떻게 되냐 하면 이 문장만 실행하고 반복 중입니다.
하고 올라가고 i는 여전히 0일 거고 0은 3보다 작죠. 그러면 이 문장을 실행을 못하기 때문에 반복 중입니다. 메시지만 계속 출력하고 프로그램은 끝이 안 난다. 혹시 이제 이렇게 될 수도 있다. 조심해야 돼요.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조건문 뒤에 이 세미콜론이 들어오면 안 된다. 안 된다. 조건문 뒤에 세미콜론이 들어오면 안 된다. 이렇게 되면 세미콜론이라는 뜻은 이 문장을 끝내겠다라는 뜻이에요. 그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보통 프린트 F 하고 가로 열고 닫고 안에 뭐 쭉 넣고 뒤에 세미콜론 또는 int i 세미콜론 이렇게 쓰죠. 이 세미콜론이라는 뜻은 문장의 끝이라는 뜻이고 문장의 끝이라는 뜻이고 여기 오타가 있네. 여기 세미콜론이 아니고 세미콜론 여기도 세미콜론. 자, 근데 이 세미콜론이라는 건 문장의 끝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 세미콜론이 있으면 while문 실행하고 여기까지 와서 문장이 끝이구나. 그러면 while문 다음에 실행할 게 없어요. 이제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while문 문장이 끝이니까 오케이. 그럼 얘는 i가 3보다 작으면은 계속 3보다 작으면은 오케이. 내가 실행하고 뒤에 실행할 게 없네. 그럼 계속 반복해요. 얘도 무한히 반복할 수 있다. 사실은 이제 이 중간에 이 while문하고 while문 뒤에 세미콜론이 없기 때문에 아래쪽에 이 문장을 이렇게 실행할 수 있는데 while문 뒤에 세미콜론이 있으면 while문 뒤에 이제 종료가 됐 while문 뒤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얘는 while문만 계속 실행을 해버린다. 오케이. 이렇게 조금 이 코드를 이렇게 넣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코드를 타이핑을 하고 테스트를 좀 해보면 우리가 좀 잘 알 수 있을 것 같다. 오케이. 자, 반드시 확인을 해볼 수 있도록 합시다. 자, 그리고 이거 참과 거짓을 참이면 계속 참입니다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또 이렇게 출력할 수 있는 뭐 이런 문장도 만들 수 있고. 자, 이제 여기까지가 와인문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었고,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었고, 자 이제는 이 센티는 그 보촉값을 이용해서 뭔가 어떻게 하는지를 좀 살펴봅시다. 이 센티널이라는 것은 입력되는 데이터의 끝을 알려주는 어떤 특별한 특수한 값이라고 보면 돼요. 입력 값이 여기가 끝이에요 라고 이제 알려주는 특수한 값이다. 오케이. 이렇게 성적을 구하는 문제, 그러니까 이렇게 평균을 구하는 문제를 보통 우리는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보면 성적의 평균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이런 일들을 쭉 해야 돼요. 필요한 변수 초기화하고 성적을 입력받아서 합계를 구하고 성적의 개수를 세고 그리고 평균을 계산하고 화면에 출력한다. 이제 이런 일 절차대로 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아주 간략 버전의 알고리즘이죠. 이 알고리즘을 조금 더 구체화 시켜 볼게요. 자, 1번부터 먼저 한번 봅시다. 이 1번이 여기 와서 자, 썸의 초기화 그리고 n을 0으로 초기화 그리고 그레이드를 0으로 초기화. 자, 이런 일들을 여기서 이제 초기화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제 평균을 계산하려면 이제 이런 변수들이 필요하니까. 성적을 두 번째 항목, 이 두 번째 항목에 대해서는 성적을 입력받아서 합계를 구하고 성적의 개수를 카운팅한다, 센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인 알고리즘으로 작성을 하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좀 더 구체화. 그래서, 반복을 할 건데 성적이 0보다 작지 않으면 계속 반복을 할 거고 그 성적을 읽어서 그레이드 저장하고 썸에 성적을 누적하고 n을 증가시키고 이런 일들을 좀 구체적으로
하고 그리고 평균을 계산하고 화면에 출력한다. 그래서 썸을 n으로 나누고 에버리지 저장하고 에버리지를 화면에 출력한다. 이제 이런 일들을 우리는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프로그램을 바로 작성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처리 절차를 쭉 하나씩 하나씩 차근히 좀 적어 보고 그리고 코딩을 하는 게 좋다. 오케이. 자, 그래서 방금 우리가 만들었던 방금 봤던 이 알고리즘을 토대로 코드를 만들면 이제 이렇게 코드가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봤던 변수 초기화하는 부분들, 자, 근데 변수 이름을 정할 때도 항상 어떤 의미가 있는 변수 이름 정하라고 그랬죠. sum, 자, sum을 정하고, 자, sum 넣고 grade, 그리고 자, 그리고 자, 성적을 입력받아서 합계를 구하고 학생 수를 카운팅한다. 학생 수를 카운팅한다. 그래서 어떤 성적을 입력을 받고, 그러니까 그 성적을 보고 그래서 학생 수를 카운팅한다. 그래서 여기 보면 성적을 하나씩 하나씩 입력을 받고, 아까 이제 앞에서 그 우리가 작성했던 그 순서대로 그대로 지금 코딩을 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 그레이드가 점수가 0보다 큰 경우에만 그 점수를 여기다 썸에다 집어넣고 그리고 n을 플러스 몇 명이 들어왔는지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점수가 어, 0 이상이면 0 이상인 경우에만 여기 그레이드 입력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점수가 마이너스 점수는 없으니까 혹시나 사용자가 마이너스 점수를 입력을 하면 여기 이제 더 이상 덧셈을 안 하겠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마이너스 점수를 입력을 하면 여기서 while문도 끝내겠다는 뜻이죠. 자, 그리고 이 평균을 계산하면 되죠. 계산하고 출력을 해주면 돼. 오케이. 보통 이제 이와 같은 루틴으로 보통 프로그램이 작성이 되니까 여러분들 이 루틴을 이제 조금씩 이제 둬야 되겠죠. 오케이. 이제 뭐 여기까지 아마 크게 이해하는 데는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여기까지 좀 이해를 좀 잘 하고 반드시 여러분들도 이것도 코딩을 해봐야 되는데 이제 실제로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실행을 해보면 이제 이와 같이 실행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 보면 성적을 하시오라고 해서 마이너스 1을 만약에 입력을 했으면 이제 이게 while문이 종료가 되는 형태가 되죠. 그런데 이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이 우리가 방금 앞에서 봤던 이런 센티널 입력되는 데이터의 끝을 알리는 특수한 값. 그래서 나는 마이너스 값을 입력을 하면 끝을 내겠다라는 어떤 특수한 값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이 입력이 되면 이제 끝을 내겠다. 그래서 마이너스 1이 보초값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이제 최대 공약수를 찾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봅시다. 최대 공약수. 여러분들이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실습을 좀 하면 되는데, 좀 실습을 하기 위해서 좀 필요한 설명을 간단히 좀 해보면, 최대 공약수 찾는 방법이 사실 여러 가지 방법이 다양하게 있죠. 다양하게 있을 거예요. 자, 최대 공약수는 두 수를 입력을 받으면 두 수의 약수 중에서 공통약수 중에서 최대값을 찾아내는 거죠. 찾아내는 거고. 그런데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유클리드 알고리즘이 이미 여러분들이 우리가 고등학교 때 아마 우리가 좀 배웠을 그런 음, 이 내용이고, 그래서 유클리드 알고리즘은 이제 이 유클리드라는 분이 이와 같은 절차로 이 최대 공약수를 찾는다라고 이제 이미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게 왜 이런 절차들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지금 알 필요는 없고
이 유클리드 알고리즘이 있으면 이 알고리즘을 소스 코드로 옮기는 방법을 우리는 좀 잘 이해를 해봅시다. 소스 코드로 옮기는 방법을. 자, 유클리드 알고리즘에 따라 보면 두 수 가운데 큰 수는 x, 작은 수는 y라고 이제 우리가 가정을 하고, 그리고 y가 0이면 공약수는 x와 같다라고 볼 거고, 그런데 이 r이라는 변수에 x와 y, 그러니까 어, x를 y로 나눈 나머지 값을 r에다가 집어넣고, 그리고 x에는 y를 집어넣고 y에는 r을 집어넣는 이런 절차를 거치고, 그리고 다시 위쪽으로 올라가면 이게 반복을 계속 하는 거죠. 이렇게 반복을 해서 이 y가 마찬가지로 아직까지 0이 아니면 이 일을 계속 하겠죠. 이 일을 계속 하다가 어때요? 0이면 x가 공약수다라는 게 이제 유클리드 알고리즘이에요. 근데 이 유클리드 알고리즘을 그럼 소스 코드로 어떻게 옮겨지는지 한번 잘 살펴보면, 자, 이렇게 옮겨질 수가 있죠. 이렇게 옮겨질 수 있어요. 자, 이 코드는 잘 보면 아까 우리가 좀 전에 봤던 이 알고리즘하고 완전 똑같은 형태로 옮겨집니다. 주소 입력하고 스캔F 입력받고, 자 보세요. y가 0이 아니면은 조건 반복문 실행하죠. 그래서 받은 나눈 나머지 값 r에 집어넣고, 그리고 y를 x에 집어넣고 r은 y에 집어넣고, 자 이를 계속 반복하는데 언제까지? y가 0이 아니면 계속 반복하는 거죠. 오케이. 자, 이 일을 계속 반복하고, 이 일을 반복해서 이 조건문이 끝난다는 얘기는 y가 0이라는 뜻이죠. y가 0이 돼서 끝났으면 그때 x를 출력해주면 그 값이 최대 공약수이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는 계산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최대 공약수 계산하는 이 유클리드 알고리즘 좀 잘 이해를 하고, 이게 소스 코드로 그대로 옮겨줄 수 있구나를 잘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반감기 예제는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봅시다. 이 앞에서 배웠던 내용을 그대로 보면 뭐 전혀 어렵지 않아요. 로그 함수 사용 안 할 거고 반복문만 반드시 사용을 해서 구할 거고, 예를 들어서 어떤 연수를 입력을 하면 어, 이 그러니까 실제로 이 물질의 양이 10% 이하가 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출력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 코드를 잘 살펴보면 이 조건문이 어떤 현재 값이 있고 이니셜인데, 이 이니셜 초기 값을 나누기 10을 그러니까 10% 0.1 곱한 거와 같이 10%가 될 때까지 계속 반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반복해서 실제로 몇 년이 소요됐는지를 우리한테 알려주는 프로그램인데, 이것도 여러분들 이거는 크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도전 문제와 유사한 문제는 아마 내가 과제가 이제 조금씩 나갈 거예요. 과제로 나갈 것 같고, 과제로 나갈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이 도전 문제를 잘 살펴볼 수 있도록 합시다. 자, 이제 두 번째 패턴은 이제 두 와일문이라는 게 있어요. 두 와일문. 자, 두 와일문하고 똑같은데, 자, 와일문은 조건이 앞에 있었죠. 그러니까 위에 있었죠. 그런데 두 와일문은 조건문이 뒤에 있어. 그래서 조건을 먼저 검사하고 어떤 일을 실행할 거냐, 아니면 먼저 어떤 일을 실행을 하고 나중에 조건을 검사할 거냐. 이제 두 와일문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한 번 이상은 실행해야 되겠다 싶으면 두 와일문을 사용하면 된다. 그래서 와일문과 두 와일문은 아주 똑같은데 유사한데 그 조건을 검사하는 조건 검사를 앞에서 할 거냐 아니면 뒤에서 할 거냐. 자, 이 차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방금 얘기했던 이 내용이 그대로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적어도 한 번은 문장을 실행하면, 하고 싶으면 두 와일문을 사용하면 된다. 자,
자, 이 예제는 잘 보면 앞에서 했던 예제와 비슷한데 아주 유사한데 두 while문을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해보면 크게 무리 없이 여러분들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예제에서는 이제 이런 예를 들어서 이, 이 메뉴판이 있으면 메뉴가 있으면 1번을 누르면 새로 만들기, 2번을 누르면 파일 열기, 3번을 누르면 파일 닫기 이런 이런 그 뭐야 조건이 이런 메뉴가 있으면 여러분들은 이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메뉴 출력하는 것은 맨 먼저 한번 실행을 해야겠죠. 그리고 선택을 할 수 있게끔 그 출력하고 입력받는 거는 무조건 한 번은 실행해야 되니까 이럴 때도 마찬가지로 두 while문으로 만들어주면 좋다. 그래서 사용자가 이제 이 조건문은 사용자가 이 1번부터 3번 값을 계속 받아야 되는데 그 이외에 다른 값을 받으면 계속 반복을 해서 1, 2, 3 중에 하나를 입력해 주세요라고 이제 계속 유도를 하는 그런 이 문장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그 숫자를 추측하는, 숫자를 맞추는 게임을 하나 한번 만들어 보면, 정답을 추측하세요 쭉 있고, 자, 게임을 한번 만들어 보면 프로그램이 가지고 있는 정수를 사용자에게 알아맞히는 게임. 그래서 어떤 숫자가 있고 여러분들이 그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계속 입력을 해보고 그 숫자가 여러분들이 입력한 숫자가 어떤 특정한 숫자하고 동일하면 그러니까 동일할 때까지 계속 반복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숫자 맞추기 게임. 자, 숫자 맞추기 게임을 여러분들이 이건 내가 입력한 숫자가 제시한 정수가 낮습니다. 제시한 정수가 낮습니다. 높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면 사용자가 내가 높은 값을 입력했는지 낮은 값을 입력했는지를 보고 다른 값을 이제 계속 입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을 작성을 할 수 있고 이 알고리즘이 이제 이런 알고리즘으로 작성을 할 수가 있고 자 그래서 while문에서 여러분들이 입력한 값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추측한 값과 그리고 정답하고 같은지 아닌지를 계속 비교하면서 while문을 계속 도는 거예요.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이 소스 코드가 있으니까 그대로 따라서 해봅시다. 해보고 이제 사실 이제 여기를 잘 보면 소스 코드 안에 50 임의의 값을 여기다 넣어놨어요. 넣어놨고 이 값을 여기서 맞추는지 안 맞추는지 이제 여기서 이제 계속 비교해 보는 거죠. 자, 이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아주 간단한 게임이죠. 게임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간단한 게임을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고, 근데 59를 사용자가 임의로 넣어줄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이 C 언어 프로그램에는 이 난수를 그러니까 발생시킬 수 있는 그런 랜드라는 이게 랜덤 줄임말인데 랜드라는 함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속 그러니까 임의의 값을 계속 실행할 때마다 임의의 값을 한 번은 숫자 5, 또 한 번은 숫자 뭐 30, 한 번은 숫자 15, 95, 70 그러니까 임의로 말 그대로 임의의 값을 계속 발생시켜요. 근데 앞에서 봤듯이 사용자가 이렇게 입력을 안 하고 임의의 값을 계속 발생시켜서 그 임의의 값을 어떻게 맞추는지 못 맞추는지를 여기서 이제 체크해 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볼 수 있으면 좋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도전 문제를 여러분들이 이 랜드 함수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이제 보통 이제 이렇게 사용을 하면 되는데 랜드 함수를 어떻게 사용하면 좋은지를 여러분들이 이 구글링을 해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좀 보고 한번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는 것도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랜드 함수를 사용하려면 이 샵 include std
lib.head라는 파일을 이렇게 뭐라고 그러나 인클루드 시켜야 된다. 그래야지 랜드 함수를 사용할 수 있다. 자, 이 부분을 유일하고 여러분들 도전 문제로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 자, 잠깐만요. 일단 오늘 진도는 while문까지 나가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게 사실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많죠. 여기 있는 소스 코드를 다 일일이 하나하나 다 실습을 해보고 확인을 해보고, 그리고 안 되는 것들을, 그리고 또는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은 다음 시간에 또 저랑 같이 얘기를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동영상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나머지 시간은 여러분들이 실습을 통해서 반드시 잘 익혀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네, 수고했습니다.